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 좀 같이 읽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마도 지금 이 구간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말 동안 나왔던 이 나스닥장이 그리고 또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내일부터 또 주가 혹시나 내려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승 시그널은 너무나 명확하게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릴 때마다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내일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흐름들을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까지 쓰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우리나라 미래에셋 증권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박 또 리포트를 냈었죠. 참 지금 외국과 기관이 외국계 창구와 기관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결국 우리가 이런 증권사들의 리포트에 휘둘리지 말고요. 결국에 경제 측면으로 볼 때 현재 0.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하 비컷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좋아지고 앞으로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혹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두 가지 분석이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더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차트상으로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볼게요. 이 RSI에 대한 이 상대 강도 지수,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죠. 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이 매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이 중심 하단선을 이탈을 하면서 23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2022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있었던 적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럴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때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단 이탈을 하면서 20포인트 가깝게 지금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가격 이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이탈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곳들을 개미굴이라고 표현을 해요. 개미굴. 이렇게 저점 이탈을 하게 되다 보면 단타를 하려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홀딩을 하면서 지켜내려고 하던 개인들의 물량들이 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서 RSI에 대한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 구간이 지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반대죠. 가격은 내려가는데 이렇게 지표는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대한 추세 전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 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부터는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도 괜찮다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고점에서 제가 한 번 더 매도 타점을 들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론 이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보고 있는 지표들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합되는 기준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께 시그널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지표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과매수 구간이요. 과매수 구간이 여기 보면은 80포인트 가깝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과매수 구간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대한 지표가 하락을 했죠. 이런 걸 우리가 또 하락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조정 국면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점이 떴을 때 고점에서는 매도를 못했지만 여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비중을 꼭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앞으로 잡아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시기를 금리 인하가 되는 그 시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서야 상승 시그널이 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주봉으로 보더라도 명확하게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 때도
예전에 이런 상승 시그널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을 우리가 파악을 해 나가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타점을 좀 잘 잡아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저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등은 또 어디까지 나올까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반등은 저는 제한적으로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 이렇게 1파동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상승 파동에만 나왔다가 이렇게 A, B, C 파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단기적인 상승은 이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대략 0.5% 구간, 그리고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0.382 구간, 조금 더 강세로 지속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20만원 구간까지도 더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목표가를 가격이 어디까지 올 것이다, 이거를 쉽게 예측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구간별로 대충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하게 뭐 19만원 갈 거야, 21만원 갈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결국 시그널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수급의 주체가 또 어떤 수급의 주체가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올 때 무조건 여러분들 현금화를 하고 50% 이상의 비중을 줄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시장과 시황을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타점들을 좀 같이 공유받으면서 SK하이닉스를 좀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2011-9671로 저에게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만 저에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결국 급등 후에 이 나스닥과 S&P 소폭이 하락을 하였고 다우존스는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 다우존스가 상승하는 이유가 이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는 건 결국 성장주 중심으로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우존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성장주 중심,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결국 반도체겠죠. 이 엔비디아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주말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이 현재 앞으로 일요일 동안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일부터 나오는 우리나라 시장,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좀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제가 조정이 한 번 더 크게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자, 2000년도에도 6.5%에서 2004년도 1.25%까지 하락을 했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금리 인하가 나올 때마다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그리고 미국장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단기적인 상승 뒤에 하락, 단기적인 상승 뒤에 하락, 그리고 단기적인 소폭 상승 뒤에 또 하락, 이런 식의 패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K하이닉스도 이런 지수의 하락을 또다시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나올 텐데, 이 하락에서 나오는 저는 상승 시그널은 정말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바로 현금이 있어야 된다. 예수금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금을 어디서 우리가 확보를 하자? 바로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확보를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중장기 전략들까지 우리가 시황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같이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커뮤니티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링크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따라서 커뮤니티를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시겠고, 제가 또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최근에 11월 대선이 있죠. 이 대선주들이 또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나라 테마 섹터가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승 시그널,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지표상의 상승 시그널이 지금 뜰 만한 종목들을 제가 5개 정도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내가 이런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같이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SK 하이닉스만큼은 저와 함께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타점들 그리고 투자 전략을 같이 좀 세워볼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주말 동안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위는 진짜 지나간 것 같아요. 다들 그래도 안전,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